안녕하세요. 리선즈에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프리미어 쪽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싱크가 안 맞아요. 제가 녹화를 하는 포토샵 화면이랑 제 화면이랑. 근데 또 막상 마지막에 가면 또 딱 맞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엊그젠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예전에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그런 옛날 얘기를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는 아저씨가 혼자 나와서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옛날 얘기를 해주는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맨날 제 얼굴을 작게 올리다가 크게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목살도 잘 보이고 너무 꽉 차게 나와. 혐오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 메인 창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는 하고 있으면서 왜 하질 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젊은이가 힘들게 이 일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을 찾아봐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뭐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든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 뭐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거 꼭 해볼걸 뭐 이렇게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보고 느끼는 게 후회지 안 해보고 느끼는 거는 그냥 아쉬움이죠. 하여튼 어제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녹화를 하긴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중간에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파일을 복구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래라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합쳐서 보니까 싱크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이게 6번째 녹화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초반에는 좀 맞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안 맞아요. 되게 미세하게 안 맞아서 맞추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여기 조금 맞춰놓으면은 여기가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벌써 몇 번 일어나긴 했는데 여튼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제가 자주 쓰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소개를 따로 해본 적은 없는 닉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자주 쓰긴 하는데 제가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딱히 설명을 할 필요성이랄까? 그런 걸 못 느꼈죠. 예전에는 이제 처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 다 눌러봤어요. 이건 뭐 이걸 누르면 어떤 효과가 있나 다 눌러봤는데 쓰는 것만 쓰게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원래 유료 프로그램이었고 예전에는 되게 비쌌어요. 10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글에서 이걸 어느 날인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풀어요. 그때 생각을 했죠. 구글놈들이 역시 대단하구나. 근데 이게 또 다시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69달러의 가격을 받으면 다시 판매가 됩니다. DxO라는 회사로 옮겨갔는데 왜 이걸 다시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업데이트가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끔가다 들어가 봅니다. 근데 뭐 소식이 없다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뭘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툴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던 것들의 알고리즘을 뭐 어떻게 바꿨나 봐요. 새로운 거는 뭐 없더라고요. 여튼 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작업이 되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그냥 주워 들은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이제 회사를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제작팀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구글에서 무료로 풀었을 때의 그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외국 사이트 뭐 자료실 같은 데 보면은 구글에서 이 무료로 풀었을 때의 설치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DX에서 다 막았을 거예요. 자기는 유료로 파는데 공짜로 있는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걸 어디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맞겠죠. 자, 우선 맨 위에 있는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디파인과 HDR 프로, 샤프너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질 않아요.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너무 과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를 없애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킨은 포트레이처처럼 피부를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게 되게 옛날에 나온 건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냥 뿌얘져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뿌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보고 읽었을 때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춰서 뒷부분을 날리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블러로 잡으셔서 하시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뭐 하늘을 파랗게 해주는 건가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퍼렇게만 나와요. 퍼렇지도 않고 그냥 뿌옇게만 나와요. 그리고 핫픽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데드 픽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다른 데랑 이제 치환시켜주는 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섀도우도 그냥 뿌얘지고 파인 스트럭처도 이름만 봤을 때는 막 디테일을 올려줄 것 같은데 전혀 또 안 그렇고 스트롱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노이즈를 없애는 것 같아요.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뿌얘집니다. 그래서 디파인은 크게 설명할 만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저는 그냥 비배자라고 하는데 비배자인지 뭐 바이브자인지 바이배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리플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테일을 약간 이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제 필터죠.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흰 옷을 입었을 때 흰 옷이 뭐 노출이 세서 날아갔다던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시고 이제 창이 뜨게 되면 그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매기는 게 아니라 컨트롤 포인트를 따로 찍어서 이렇게 이 원 안쪽 부분에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나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 이 부분에서 적용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쓸만한 건 스트럭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디테일을 약간 살려줍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잡고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피부 위로 올라갔을 경우 피부도 이렇게 디테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지저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니까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옷이 뭐 따로 나눠져 있는 투피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나올 아날로그 이펙스나 컬러 이펙스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자, 그리고 HDR 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카메라도 HDR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카메라 자체 내에서도 HDR이 되고 있고 포토샵에도 HDR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딱 한 장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HDR 같은 경우에는 뭐 밝은 부분을 어둡게,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서 어느 정도 톤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옆에 기본적인 프리셋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HDR을 뭐 깊이를 끈다던가 보통 뭐 깊게 리얼리스틱 뭐 그런지 점점 지저분해지죠. 그런 식으로 뭐 드라마는 뭐 플랫하게 딥하게 뭐 이것저것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노출이라던가 뭐 섀도우, 하이라이트, 컨트라스트
그리고 아까 나왔던 스트럭처죠. 그냥 저는 디테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클리핑 마스크를 그룹핑이라고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츄레이션도 빼줄 수 있고 색 온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를 따로 지정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쓸 수도 있죠. 노출 아니면 뭐 스트럭처. 근데 뭐 크게 효과가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이미 건드린 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니싱 같은 경우에는 비네팅. 기본적인 여기도 프리셋 비네팅이 있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윗부분에 노출을 만진다던가 아랫부분 혹시란다 아니면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틀어서 각도를 틀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번째 작업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6번째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였는데 지금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하튼 마지막에는 이렇게 커브도 있습니다. 커브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HDR 촬영을 하지도 않고 작업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아날로그 이펙스. 아날로그 이펙스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아날로그 사진의 느낌을 내는 필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HDR과 같은 팀에서 만든 건지 이쪽에 이렇게 프리셋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메뉴가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프리셋에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셔도 되고 아예 랜덤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 마음에 안 든다. 랜덤. 그냥 지가 누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가끔가다 이거 눌렀을 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쪽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뭐 클래식 카메라나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른 이런 프리셋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뭐 토이 카메라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장난감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여러 가지의 설정들을 합쳐서 이렇게 보케를 준다던가.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보케는 그 동그란 보케가 아니라 나머지를 날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선 메뉴를 살펴보면 베이직 어저스트먼트에는 아까의 그 디테일 있죠. 꼭 이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따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아까는 디테일이 밑에 있었는데 여기는 위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밝기나 컨트라스트를 전체적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따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션, 확실하게 읽어야겠죠. 이렇게 렌즈의 왜곡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크로마틱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색깔을 분리를 해낸다던가. 근데 이거는 카메라 로우에도 있죠. 카메라 로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이며 이런 말투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딥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커스를 날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부분은 날리는 거죠. 가운데 부분을 남겨놓고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이냐,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의 세기와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 이 보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미니어처 촬영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높은 그 건물 위에서 아래를 찍고 이제 차가 천천히 이렇게 블러를 주는 경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위치와 세기를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물론 뭐 여기 이거는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지만
건물 위에서 찍으셨을 때는 그런 효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줌 말 그대로 그거죠. 확 들어가는 거. 이렇게 확 당기면서 찍으셔도 되고 하는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효과만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운데를 얼만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뭐 얼만큼 세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회오리처럼 이렇게 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능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모션 블러. 이쪽은 블러가 되게 많아요. 모션 블러도 마찬가지, 아까 보케와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 이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자동차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가운데 차를 놔두고 배경을 날리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힘들게 정말 이렇게 찍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중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 위에서 보면서 가족들아 잘 있니? 뭐 이런 거 할 때 이만큼 키운다던가 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레이어를 하셔도 돼요. 예, 꼭 이 툴을 쓰지 않으셔도, 이게 편하신다면 이걸 쓰셔도 되겠죠. 아, 이게 남아있네. 여튼 다음번 라이트 리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쓸모가 많은 툴이죠. 이렇게 이 팀 자체에서 만들어낸 라이트를 집어넣는 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 방향 지정이 안 돼요. 꼭 요 모양대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라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사진을 돌린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집어넣고 나가서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돌리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꼭 이런 소프트가 아니라도 크리스프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름을 현상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넣은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나믹은 이제 마지막 밤중에 술 먹고 차 타고 집에 갈 때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더스트 앤 스크래치. 포토샵에 있는 더스트 앤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집어넣는 기능이죠. 이렇게 먼지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강약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자체에 묻기 때문에 정말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나가서 따로따로 칠해 주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에 다 묻거든요. 물론 컨트롤 포인트로 살짝 지워줄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브러쉬로 따로 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토플레이트. 포토플레이트도 마찬가지. 여기 뭐 지문도 있죠. 위에 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브러쉬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뭐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가실 거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긴 하겠죠.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있죠. 콘크리트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렌즈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커브를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카메라 로우에도 있긴 한데, 이거의 좋은 점은 모양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원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까지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강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아니라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필름 타입이죠. 예전 필름의 색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같은 색깔인 것 같아도 클릭해 보시면 조금씩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트럴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페이드하게
갈지 뿌얘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강약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노이즈를 집어넣는 거죠. 노이즈를 집어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있어요. 웜, 쿨, 뭐 서틀, 그리고 흑백, 그리고 흑백에 톤이 들어가는 세피아 톤이 있는데, 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좀 퍼런 느낌의 색상이 들어가 있고, 서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흑백, 뭐야, 눈이 굉장히 무서워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피아 톤, 이것도 클릭하실 때마다 보시면 이 부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뭔가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최적의 뭔가를 만들어서 집어넣겠죠. 그리고 다음은 멀티렌즈입니다. 멀티렌즈는 정말 그냥 장난감 같은 이런 것들이죠. 뭐 증명사진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틀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뭐 더 얇거나 아니면 뭐 두껍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까만색 아니면 아예 없앨 수도 있고, 비네팅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리에이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죠. 참고로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름 프레임이죠. 필름,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 필름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긴 한데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 부분이 바꿀 수가 없고 그냥 위에다가 씌우듯이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진 내를 이렇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안 쓰죠. 물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하기는 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이렇게 겉부분이 지금 안 보이죠? 겉부분이 하얀색인 이런 것들도 있고, 라이트 박스도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잘 안 오는데 오늘따라 전화가 엄청 많이 오네요. 친구 시청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 커브. 레벨은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레벨은 안 보여요. 저는 이렇게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컬렉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필터들을 합쳐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베이직 컨트라스트에서 디테일 약간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를 살짝 내려주고, 이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색상도 살짝 집어넣고, 필름 타입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원하는 9999 오케이 하시게 되면 방금 제가 만든 그 필터들의 조합이 이게 커스텀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진을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고 하시면 일일이 만질 필요 없이 그냥 이 부분만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살짝 아날로그 이펙스에 살짝 안 좋은 점은 컬러 이펙스랑은 다르게, 컬러 이펙스는 필터 추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똑같은 필터도 계속 추가가 가능한데, 아날로그 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썼던 필터는 재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넣었다 뺐다 한 가지씩 밖에 안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컬러 이펙스입니다. 컬러 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흑백도 있고, 자, 우선은 이렇게 흑백, 바이컬러 필터, 블리치 바이패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보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필터는 지금 나와 있는 블리치 바이패스와 크로스 프로세싱, 색감을 조절해 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꽤 많은 사람들의 사진 색감이 요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딱 봐도 여기서 이걸 썼겠구나 싶은 색감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약간 살려주는, 아까 그거 맨 위에 있던 그런 거 비슷하죠. 디테일 익스트랙터, 발음이 안 돼요. 디테일 익스트랙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물도 안 마시고 계속 하고 있어서 혀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로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그 백열등 아래에서 촬영을 했을 때 텅스텐을 이렇게 데일라이트로 바꿔주는 효과도 있고, 반대로 데일라이트에서 텅스텐으로 바꿔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냥 색깔을 바꾸는 거죠. 지금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카메라 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조절을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빈티지 필름 느낌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 눌러보시는 편이 가장 좋아요. 꼭 제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만 쓰세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만 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무슨 도자기 같은 거를 빚을 때 이 부분은 네가 실수하고 뭐 이 부분을 빼먹고 넘어가면 도자기가 굳다가 깨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꼭 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꼭 뭐 누가 뭐 이걸 해라 이런 필요는 없죠.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맞춰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터의 무한 추가, 애드 필터를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애드 필터를 누르시면 필터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필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레시피를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8888 해주시고, 방금 제가 보는 8888 있죠. 아날로그 이펙스랑은 다르게 이거는 따로 버튼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별 모양 있죠? 레드 페브릿이 여기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요. OK를 눌러주시면 우선은 실행이 되고, 이 부분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냥 눌러서 실행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다시 또 OK를 눌러야 되는 약간은 좀 불편한 점이 있죠. DxO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실버 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흑백 사진을 만드는 필터예요. 이것도 왠지 아날로그 이펙스랑 같은 팀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쪽에 이렇게 프리셋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메뉴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조절 창만 있어요. 이 중에 쭉 내려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그냥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씩 변경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컬러 필터도 조금씩 바꿔줄 수도 있고, 필름 타입을 결정해 줄 수도 있죠. 일반적인 뉴트럴부터 점점 ISO가 세지는, 물론 이거 뭐야, 뭔가 좀 무서우니까 라이트는 약간 내려놔야겠어요. 더 무섭네? 여튼 이렇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센서빌리티에서 센서빌리티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조금씩 아주 세밀하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커브도 있죠. 점점 뭔가 공포영화 사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비슷하죠. 토닝, 색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따로 본인이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비네팅도 마찬가지 프리셋이 따로 있고,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이 화각을 다 버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뭐 윗부분만 필요하다, 윗부분만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아랫부분만 따로따로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조절 가능. 자,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로우 샤프너 같은 경우에는 샤픈인데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포토샵 자체 내에서도 뭐 원샷 마스크라든가 스마트 샤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클릭을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샤프닝에 조절이 가능하고 뭐 에리어 전체를 해준다거나 엣지를 넣어준다거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는 샤픈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무서운 거는 다시 또 프리미어에다 영상을 올렸는데 싱크가 안 맞아서 또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런 엄청난 끔찍한 경우가 생길까봐 불안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닉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우선 빨리 이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